샬롬, 지난번에 다리우스 1세가 페르시아를 다스렸다고 했지?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나와. 다리오가 왕이 되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 백성들을 설득했어.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하자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하며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썼어. 다리오는 왕실 기록을 조사하며 성전 짓는 일을 고레스가 허락한 이름을 찾아내고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하게 허락했지.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내어주라고 명령까지 했어. 다리오 왕 6년, 기원전 516년에 성전은 완공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즐거워했어. 기원전 586년 바빌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꼭 70년 만의 일이야. 정말 놀랍지? 예언대로 되었어. 다리오 때 페르시아는 전성기였어. 다리오는 위대한 정치가였어. 크게 확장된 영토를 20개 주로 나누어서 세금을 걷었고 각 지방마다 총독을 파견하고 왕의 직속 관리들이 총독을 관찰해 왕에게 보고하게 하여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도록 하였지. 페르세폴리스에는 여름 궁전을, 수사에는 겨울 궁전을 세워 이 두 곳을 수도로 세웠고 효과적으로 거대한 제국을 다스릴 수 있게 수도인 수사에서 리디아 땅이었던 사르디스까지 이르는 2703km의 왕의 대로를 만들었어. 길 곳곳에 100개 정도의 역을 두어서 언제나 강한 말을 갈아탈 수 있게 했단다. 그렇게 모든 소식은 15일 만에 페르시아 전역으로 전해질 수 있었어. 90일이나 걸려야 갈 수 있었던 길이었는데 말이야. 이 길은 평상시에는 무역로로, 전쟁 시에는 물자를 운송하는 수송로로 이용되었지. 다리오는 페르시아 제국을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흑해 지역까지 점령하면서 그리스가 차지하고 있었던 흑해 무역권을 빼앗았어. 그러면서 무역에 방해를 받는 그리스의 식민 도시 이오니아 지방에서 페르시아에게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고 아테네는 이 반란을 도와주었지. 다리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리스를 정복하러 나섰어. 첫 원정에서는 폭풍을 만나 싸우지도 못하고 군사들만 죽고 돌아오게 돼버렸어. 그리고 기원전 490년 2차 원정에서 다시 아테네를 공격했지. 페르시아의 2만 대군과 그리스의 1만 군사가 마라톤 평야에서 싸웠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의 군사들은 아테네로 향하는 좁은 골짜기로 페르시아 군인들을 유인했어. 골짜기 양쪽에서 공격하려는 작전이었지. 아테네 군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고 페르시아 군인들은 후퇴하고 말았지. 이때 불안에 떨고 있는 아테네에 이 소식을 전하러 간 병사는 약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갔어.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는 쓰러져 죽고 말았지. 그 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주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 다리오는 다음 해에 그리스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돌아갔지만 그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다리오가 죽은 후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돼.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야. 아하수에로는 바벨론과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하고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리스를 정복하려 했어. 기원전 480년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했어. 3차 페르시아 전쟁이야. 페르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와 물자를 모아 공격하는 것이라 속도가 느려졌고 그리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었다고 해. 육군은 스파르타가, 해군은 아테네가 지휘권을 맡았지. 스파르타군은 폭이 좁은 협곡을 단단히 지키며 용맹스럽게 싸웠지만 모두 전사하고 말았어.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를 모두 불태워 정복하고 살라미스 섬에서 집결했어. 살라미스 섬 좁은 해협으로 페르시아군을 유인한 아테네군은 배 앞머리에 무쇠로 만든 뾰족한 부분을 페르시아 군함에 부딪히게 해서 페르시아의 군함들을 침몰시켰지. 페르시아의 배들은 후퇴하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침몰하기도 했대. 많은 군함과 군사들을 잃은 페르시아는 크게 패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어. 결국 3번의 원정 모두 페르시아는 그리스 정복에 실패하고 만단다.